사람이 죽으면 다 끝인데 죽고자 하는 게 아니라면 다 괜찮다. 어려움은 오히려 널 더 강하게 만들어주지 않겠느냐. 한 어머니가 난관에 빠져 헤쳐나오지 못하여 고통스러워하는 아들에게 한 말입니다. 철학자 프리드리히 니체의 유명한 아포리즘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나를 죽이지 못하는 고통은 나를 강하게 만들 뿐이다. 불가능하게 여겨질 만큼의 역경을 딛고 일어나 믿기지 않을 성공을 이룬 사람들이 겪었던 삶을 이렇게 정의할 수 있지 않을까요? 엔비디아 젠슨 황의 삶 역시 역경에 부딪히며 겪는 고통을 이겨낸 과정으로 요약해 볼 수 있습니다. 젠슨 황은 1963년에 대만에서 태어납니다. 1960년대에 미국을 방문하고 나서 자신의 아이들은 미국에서 살게 하겠다는 결심한 아버지의 꿈 덕분에 9살 때 형과 함께 먼저 미국으로 와 삼촌의 집에 맡겨지게 됩니다. 삼촌은 이미 미국으로 이민 와서 워싱턴주에 정착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영어를 한마디도 모르던 젠슨 황의 어머니는 사전을 무작위로 펼쳐서 두 아들에게 사전의 단어를 매일 10개씩 외우도록 했다고 합니다. 젠슨 황이 대만에서 미국으로 건너온 1970년대 초의 상황은 매우 좋지 않은 때였습니다. 1972년 리처드 닉슨 대통령과 중국 마오쩌둥 주석이 만나면서 미중 관계가 급속하게 가까워졌고 결국 1979년 미국은 대만과 단교하고 중국과 수교하게 되면서 대만은 완전 고립되었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이런 분위기가 지금의 젠슨 황을 만드는 계기가 아니었나 싶네요. 두 조카를 키울 능력이 없던 삼촌은 켄터키에 있는 기숙학교에 보내서 교육을 받게 했는데 사실 그곳은 평범한 기숙학교가 아니라 감화원이었습니다. 감화원은 한국으로 따지면 소년원처럼 범죄를 저지른 문제 학생들이 다니는 곳입니다. 감화원 기숙사에서 숙식하면서 근처에 초등학교에 다녔는데 초등학교도 평범한 아이들이 오는 곳은 아니었습니다. 젠슨 황은 형과 함께 그곳에 다니면서 갖은 폭력과 인종차별을 당했지만 그는 그곳에서 살아남았습니다. 그는 이때부터 푸시업을 하기 시작했는데 지금도 여전히 하루에 100개씩 푸시업을 한다고 합니다. 그의 삶에서 그가 살아남은 첫 번째 고통이었죠. 2년 후 마침내 그의 부모님이 미국으로 오게 되면서 이들은 감화원을 벗어날 수 있었고 가족 전부가 오레곤주 포틀랜드에서 함께 살 수 있게 됩니다. 젠슨 황에게는 어렸을 적에 그의 성장에 중요한 영향을 끼쳤던 식당이 있었습니다. 바로 미국판 김밥 천국인 데니스입니다. 데니스는 저렴한 가격으로 미국의 가정식을 먹을 수 있는 곳인데 24시간 하는 곳도 많고 커피도 무제한으로 줍니다. 젠슨 황은 이곳에서 알바를 하면서 서빙, 설거지, 청소까지의 모든 일에 대한 경험을 쌓습니다. 이를 통해 내성적인 성격이었던 그는 사람을 대하는 법, 잘못으로부터 스스로를 개선하는 법까지 배웠다고 합니다. 엔비디아의 시총이 1조 달러가 처음으로 넘었던 2023년에 엔비디아는 데니스와 함께 창업 경진대회를 엽니다. 그 이벤트의 일부로 엔비디아 창업자들이 사무실처럼 썼던 산호세 데니스 매장의 부스를 1조 달러 기업이 만들어진 곳이라는 이름으로 헌정합니다. 지금 이곳은 1년도 안 돼 3조 달러 기업이 만들어진 곳으로 바뀌었죠. 수학과 과학에 뛰어났던 젠슨 황은 학교를 조기 졸업하고 오레곤 주립대학교 전기공학과에 입학하면서 운명적인 사람을 만납니다. 금상첨화인 셈이었죠. 바로 아내인 로리 황입니다. 같은 연구실 동료였던 로리와 결혼한 그는 첫 직장으로 실리콘밸리의 반도체 회사 AMD에 취업을 하게 됩니다. 살얼음판의 창업과 구세주 세가 의쇼이치로 사장. 두 자녀를 키우고 평범한 직장인의 삶을 이어가던 그는 30세 나이에 창업을 합니다. 그 당시에도 실리콘밸리는 창업이 활발하던 곳이었고 PC 산업이 본격적으로 고속성장에 들어선 시기였습니다. 젠슨 황과 같은 엔지니어들에게는 기회가 널려 있었던 셈입니다. 그와 공동 창업자들이 보았던 기회는 바로 게임용 3D 그래픽카드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회사의 첫 제품과 두 번째 제품이 연속적으로 실패를 맛봅니다. 당시 일본 게임기 회사 세가와 공동 개발하던 게 있었는데 이는 시장의 표준과는 반대인 기술이었던 겁니다. 이 기술을 그대로 개발하면 영원히 업계에서 뒤처진다는 것을 깨닫게 된 젠슨 황은 세가의 쇼이치로 이지마지리 사장을 찾아가 개발을 중단하자고 솔직히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약속했던 개발 지원금은 그대로 달라고 합니다. 고민을 하던 세가의 쇼이치로 사장은 엔비디아에 500만 달러를 투자하게 됩니다. 이 돈으로 만든 세 번째 제품이 대박이 나면서 엔비디아는 살아남게 됩니다. 그의 삶에서 그가 살아남은 두 번째 고통이었죠. AMD에 인수될 뻔한 엔비디아. 하지만 게임 시장 하나에 의존하던 엔비디아는 항상 위태로운 회사였습니다. 당연히 항상 큰 회사들에게 치이는 상황이었습니다. 당시 인텔, AMD, 애플,
퀄컴 같은 큰 테크 기업들이 시장을 장악하고 있던 때였으니까요. 이럴 때 2006년 AMD가 엔비디아를 인수하려고 했었습니다. 당시만 해도 CPU를 만들던 AMD와 그래픽카드를 만들던 엔비디아는 격차가 큰 회사였습니다. 하지만 젠슨 황 CEO가 합병된 회사의 CEO를 요구하면서 인수는 무산됐습니다. 엔비디아 인수에 실패한 AMD는 엔비디아의 경쟁사인 캐나다의 ATI를 인수했고 엔비디아의 시장을 위협하게 됩니다. 다행히 AMD는 엔비디아의 경쟁 상대가 되지 못했고 글로벌 금융위기와 2011년 불도저 아키텍처의 실패로 자멸하고 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엔비디아는 생존을 위해 끊임없는 몸부림을 칠 수밖에 없던 회사였습니다. 엔비디아는 PC게임용 그래픽카드 시장에서는 강자였지만 콘솔 게임기용 그래픽카드 시장에서는 강자가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게다가 게임 시장의 터가 스마트폰 등장 이후에는 스마트폰 게임으로 무게추가 옮겨졌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는 스마트폰의 시대가 열리자 스마트폰용 싹 시스템온칩 반도체에 도전한 적이 있습니다. 테그라라는 브랜드의 반도체였습니다. LG전자 스마트폰에 반도체가 들어가기도 했죠. 하지만 치열한 경쟁 때문에 결국 이 시장에서 철수했습니다. 다행히 테그라에서 확보한 기술은 지금은 엔비디아 자체 제작 CPU인 그레이스와 로봇, 자율주행용 반도체에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의 삶에서 그가 살아남은 세 번째 고통이었죠. 이렇듯 엔비디아가 지금 데이터 센터에서 큰 성공을 거두기까지 많은 실패와 좌절이라는 굴곡을 견뎌내왔던 겁니다. 위대함은 지능이 아닌 캐릭터에서 온다. 그리고 그 캐릭터는 똑똑한 사람이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닌 고통을 겪은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것이다. 나의 가장 큰 강점은 기대치가 매우 낮았다는 것이다. 스탠퍼드 졸업생인 여러분은 기대치가 매우 높을 것이다. 그러나 스스로에 대한 기대치가 높은 사람은 회복 탄력성이 낮다. 성공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회복 탄력성인데 말이다. 그래서 나는 앞으로 여러분에게 많은 고통이 있기를 바란다. 올해 스탠퍼드 대학교 경영대학원생들 앞에서 한 강연에서 젠슨 황이 강조한 내용입니다. 그가 생각하기에 성공과 성장을 위해서는 고통이 필수적 요소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고통은 축복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지적인 정직성이 성장을 만든다. 하지만 이런 고통만으로 사람이 스스로 성장하는 것은 아닐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보통 문제가 발생했을 때 우리는 스스로를 합리화하고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돌리곤 합니다. 이는 인간의 자연스러운 심리적 작용입니다. 그래서 젠슨 황이 항상 강조하는 것이 바로 지적인 정직성 intellectual honesty입니다. 이는 엔비디아의 기업 문화에서 가장 중요하게 강조되는 것이기도 합니다. 엔비디아의 기업 문화 차원에서 지적인 정직성이란 진실을 추구하고 실수에서 배우고 배운 것을 공유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를 자기계발의 차원으로 생각해 본다면 어떨까요? 어려움과 고통이 찾아왔을 때 우리는 이것의 원인이 무엇인지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원인과 책임이 나에게 있다면 그걸 인정하고 고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고통은 나를 성장시키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방향으로 이끌 수 있습니다. 개인 차원의 지적인 정직성이란 자신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성찰하는 능력입니다. 문제는 자신을 고평가해도 안 되고 자신을 저평가해도 안 됩니다. 지속적인 저평가는 자신감을 잃게 만들 수도 있으니까요. 이런 점에서 다시 실패와 고통이 중요해집니다. 실패의 경험은 우리를 겸허하게 만듭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스스로를 객관적이고 진실된 눈으로 바라볼 수 있다면 성장의 선순환이 만들어질 수 있을 겁니다. 그런 점에서 좌절과 실패는 우리에게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인간은 실패한 사람이 좌절을 딛고 성공을 거두는 스토리를 좋아합니다. 언더독들이 성공 신화를 쓰는 이유죠. 우리는 알게 모르게 실패한 사람들이 성공하기를 응원합니다. 젠슨 황은 좌절을 자신의 서사로 삼았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젠슨 황의 인생을 돌아보면 자연스럽게 이런 말이 떠오릅니다. 지금의 좌절을 서사로 만드세요. 그러면 미래의 성공은 필연이 됩니다. 지금의 실패를 나의 이야기로 만들 수 있다면 나중에는 반드시 성공을 할 것이라는 믿음을 나와 다른 사람들에게 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여기에서 중요하게 대두되는 게 있습니다. 결심입니다. 사람들은 스스로 결심한 한 만큼 행복해진다. 링컨이 한 말입니다. 젠슨 황의 이야기가 여러분들이 성공적인 삶을 이루면서 부귀한 길을 걸어가실 수 있도록 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도 참여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